비밀리에 조용조용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기 에너지,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다 부족해요. 위안화 화폐가 종이 쪼가리 되고 있는 거죠. Round one, fight. 자, 지금 박종훈의 경제한방 중국 경제 금융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이 극복 과정은 중국이 먼저 선도하면서 주가가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올랐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를 보면 중국 증시가 오히려 좀 상승세가 네. 좀 둔화되고 다른 나라 증시가 좀 더 빠르게 네. 오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동성 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년에는 계속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기가 중요하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중앙경제공사회 16월 18일 했잖아요. 핵심 키워드가 부지 조화하는데 번역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 커브를 돌 때 확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 번역하면 천천히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갖다가 지금 기조를 갑자기 다른 기조로 확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통화정책, 재정책을 또 확 풀겠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커버하지 않겠다. 시사하는 바가 좀 크네요. 네, 잘 아시겠지만 시장 버블이 너무 커져버리면 네. 연착륙이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미국하고 일본이 패권 전쟁했을 때 일본이 네. 지게 된 이유도 버블이 너무 커서 그랬던 그렇죠. 거니까 그걸 네. 먼저 견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이 중국에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네. 버블이 크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그걸 빨리 내려오면 위기고 천천히 내려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째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경제가 각국이 돈을 한국도 지금 300조 넘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각국의 데이터를 보면 CPI가 낮아요. 네. 안 높아요. 네. 올해 중국이 발표한 11월 데이터 보면 CPI가 마이너스 0.5%예요. 아, 물가가 거의 뭐 이 네. 정도면 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돈은 엄청 풀었는데 네. 우리 느끼는 물가는 네. 실제는 마트에 가면 많이 오른 건 느끼는데 CPI를 보면 안 높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통화 긴축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돈을 풀어서 언제 인플레이션 반영되냐면 각국마다 달라요. 보통 국제에서 평균 데이터를 보면 12개월 지나서 네. 18개월 그러면 올해 돈 풀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 후년에 가서 인플레이션 걱정해 그때 가서 이렇게 이 부작용이 엄청 커진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다들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예. 약간씩 걱정하기 시작했죠. 예, 네. 예.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중국은 6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네. 전기 공급 끊어진 것도 갑자기 그 원자재가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래 보면은 그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는 정책을 조심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시경제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유동성 시장 가격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펀더멘탈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면서 동시에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달러가 넘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네, 네, 네. 그런데 중국은 네. 지금 달러 확보하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긴축도 하고. 네. 도대체 왜 중국에서 이렇게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국제 환경이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 트럼프 4년은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커졌고 또 중국이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많은 이념적으로도 얼마나 이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트럼프 4년이 전 세계가 경각성을 높였다고 할까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건도 처음에 뭐 은폐해서 커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질책하잖아요. 네. 그 중국의 리월량 그 이사가 최소 자기 친구 알려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네, 세상에.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에 처벌받았다가 후에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에 중국의 이런 공산당 일당 독재가 중국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게 전 세계 얼마나 중국이랑 경제가 체제가 커지면서 전 세계하고 다 경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문제가 중국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위협이 된다라는 거를 코로나로 느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트럼프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적대적으로 가면서 전 세계가 중국의 기술 국기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다 함께 똘똘 뭉쳐 중국을 좀 제어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트럼프가 분위기를 이렇게 확 바꿔놓은 거예요. 호주 같은 나라 보세요. 네. 중국하고 지금 딱 대립으로 가잖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중국 덕에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네, 호주가. 석탄, 뭐 철광석 네. 팔아서.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지금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이 뭐냐면 글로벌 환경이 비친화적으로 돼버리면 중국은 아직도 자원을 수입해야 돼요. 자원 독립국이 아니에요. 네. 한국하고 비슷해요. 60% 이상을 수입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량, 거기서 또 종자 있잖아요. 네. 옥수수 종자, 콩 종자 이런 종자, 핵심. 농업도 핵심 기술이 있어요. 다 해외 기술에 의존해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
그래서 중국은 에너지 독립국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난리 났어요. 지금 중국 호남성이라든가 광동성이라든가 절강성, 이후 이런 데 전기가 안 와요. 전기가 안 와요? 네, 중국에? 지금 중국 이미 기업을 4개 분류로 나눴어요. A유형, B유형 기업, C, D는 도태하는 산업에 있는 기업, 네. A는 빨리 기술을 따라가야 하는 산업,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B는 격리하는 산업, C부터는 구조조정하는 산업, D는 없어져요. 이게 D는 아예 전기를 안 줘요. 왜냐면 전기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월화 전기 주면 수화로 정지하고 지금 그래요. 중국에서 연해 지역하고 광동성, 저기 하남, 허부 여기, 허남성 여기가 제가 지금 10년 전에 났어요. 중국 취재 갔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B그룹이나 C그룹은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한국 기업이 진출한 건데 네. 시시때때로 전기가 부족하면 끊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기를. 그렇다고, 지금도 지금. 그래요? 네. 10년 전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무슨 말하면 중국 자체가 지금 전기 에너지,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 부족한 걸 수입을 해왔어요. 근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호주에서 줬어요. 호주에서 석탄 같은 거. 북한에서도 많이 갖고 오지만 호주에서 지금 철광석 난리 났거든요. 가격이 네, 지금 그렇죠. 철, 동, 화학산 난리 나게 올라가요. 지금 네. 호주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아니, 지금 중국이 호주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호주 때문에 중국도 타격을 받았네요. 결국. 엄청 받았죠. 왜냐면 오. 원자재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중에 지금 석탄 에너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국에 석탄 광산이 사고 몇 번 났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다 정지시키고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호남성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더 많아요. 수력 에너지, 네. 뭐 풍력 에너지. 근데 이런 친환경 에너지는 기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생산량이 뭐 들쭉날쭉 네, 기후 영향. 그래서 겨울에는 물이 얼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력 발전 돌릴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석탄이 지금 호주하고도 싸우면서 가격이 너무 뛰어서 원래는 대부분 국가에서 주는 가격이 있고 시장에서 사오는 가격이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주는 가격은 정해져요. 석탄 가격인데 네. 그다음 부족한 건 시장에서 사왔는데 그 시장에 사오는 가격이 팍 뛰다 보니까 공급하는 업체 다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달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큰일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옛날에는 주로 수출해서 경상 수지 흑자다 보니까 달러 계속 들어왔어요. 네. 근데 앞으로 바이든이 올라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환경이 악화되면 달러로 지금 이란을 보세요. 네네. 미국이 아예 달러 실대면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미국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 글로벌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달러를 많이 비축해 놔야 돼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환율은 대외로는 위안화가 절상이 돼요. 네. 절상. 그렇게 보이죠. 왜냐면 네, 지금 달러가 현재. 계속 들어가니까. 네. 근데 중국이 달러를 못 나오게 하거든요. 원래는 개인들이 1년에 5만 달러씩 쓰게 했어요. 네네. 아예 못하게 했어요. 그냥 보세요. 달러는 들어가기만 하니까 중국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못 나오게 하니까 위안화는 대내에서는 그게 다 달러 들어가는 즉시 위안화로 퇴환이 돼야 돼요. 네네. 그게 위안화가 풀리게 돼 있죠. 그렇죠. 그냥 들어간 달러가 다 위안화로 퇴환돼서 시장이 풀리게 되니까 네네. 그냥 대내에서는 위안화가 실제는 평가절하예요. 대내에서 위안화 가격이 싸요. 네. 위안화가 막 넘쳐나니까. 근데 대외는 돈이 못 나오게 하니까 네. 돈 들어가기만 하지 지금 못 나오게 하죠. 중국 사람들이 해외 투자 못하게 하고 걔네들이 해외 나와 여행 돈을 못 쓰게 하고 하니까 네. 환율은 절상이 되는데 대내는 위안화가 종이 가격이 위안화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고 있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가 위안화가 100원짜리가 저는 옛날에 100위안이면 여기 돈으로 우리 네. 원화로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위안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비싼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100위안 가지고 어느 마트에 가서 별로 살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종이 조각에 물가가 훨씬 올라갔고. 또 혹시 이런 말도 있던데 네. 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달러 확보에 굉장히 노력하는 이유가 네. 1대1로의 여러 가지로 좀 준 돈은 많은데 이게 네. 장부에만 있을 뿐이고 아. 이 달러가 증발해 버렸다. 왜냐면 못 받을 돈들이 돼 버리니까. 그것도 그래서 맞아요. 달러가 정말 그것도 한 개의 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1대1로 선상에는 60몇 개 나라들이 신용이 없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가 거기서 그 지역에 대출을 못 해주는 이유가 신용이 없어요. 크레딧 레이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은행 조직이 못 들어가는데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유교보가 투자해야 하면 가는 거잖아요. 네. 중국은. 그래서 주로 주체가 1대1로 투자 사업을 누가 했냐면 국유기업들이 했어요. 근데 국유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국내에서 자금 금리가 너무 싼 거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대출금을 아주 싸게 주니까 네. 돈을 융자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해외 나가 투자할 때 그냥 항구도 투자하고 길드 닦아주고 뭐 근데 그게 위안화로도 하고 달러로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어요. 네. 후회해 보니까 얘네들이 아예 걔네 일단 신용을 안 지켜요.
말 한테를 안 하고 걔네도 그렇죠. 그다음에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없고 네. 현금 흐름이 길게 들어오잖아요.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오랫동안 자산 사이드가 현금 흐름이 천천히 들어오는 사이드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다 돈을 1,000원 행시되니까 부실화가 엄청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진핑이 1대1로 회의를 매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이랬어요. 이제는 이거 더는 못하니까 좀 국제기구 들어와서 같이 해달라. 네. 우리 혼자는 못한다래 동원했거든요. 네. 근데 국제기구는 또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거기에서 구기업들이 많이 돈이 묶인 사례도 있어요. 중국의 그 대형 중앙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인프라 쪽 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뭐 거기서 우리가 지금 달러가 뭐 부족하거나 이런 게 뭐 그게 주요 원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위안화로도 직접 하기 때문에 위안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1대1로는 왜 하냐 위안화 국제화 때문에 해요. 우리가 지금 다 달러로 투자하잖아요. 해외 네, 투자는. 그렇죠. 근데 위안화로 하는 수단이 1대1로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달러가 지금 중국한테 아주 지금 기근 현상이 나타났고 확보하려고 난리친다 이런 게 지금 미국한테 이미 시그널로 다 갔을 거고요. 그럼 미국도 다 아는데 달러가 약한 골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을 경우에 달러를 지렛대로 해서 중국과 패권 전쟁에서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달러를 이용한 어떤 일종의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올라온 다음에 도대체 어떤 정책을 할지는 굉장히 불확성이 커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사실 중국하고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중국이 78년에 개혁개방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봐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여러 번 가가지고 중국의 당시 등소평부터 시작해서 후에 모든 영도자들 그리고 지금 시진핑까지 해서 굉장히 중국이 아주 극한의 사회주의부터 지금 사회주의 시장 경제 어느 모든 과정을 중미 관계를 이끌어낸 주인공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WTO도 가입시키는데 일조했고 다 주인공이에요. 네, 그걸 또 후회하기도 하고. 예, 현명의 네.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친중이었다가 네. 또 이번에 대선에 다 당선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중국을 엄청 또 까는 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정치인, 네. 트럼프는 기업인. 아. 그 사람은 딱 이거예요. 근데 네. 정치인이 특징이 뭔지 알죠? 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변신. 네. 그래서 몰라요 어떻게 할지를. 근데 지금 말하는 정치 그 공약을 보면 네. 정리한 게 중국은 우리의 견제 대상이라는 건 이미 확실해요. 네, 바이든도 그건 뭐 견제, 그건 확실합니다. 견제하겠다. 네. 기술적으로는 계속 견제할 거예요. 근데 완전히 탈중국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제에서는 중국의 협력에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분열이 됐잖아요. 트럼프 지금 대선에 굴복을 안 하면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지금 아직도 지금 몰라요. 아직도 사실 모르죠. 아직도 100%란 보장은 없잖아요. 네, 바이든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쨌든 확정이 됐다 해도 1월 20일에 분열된 미국을 추스리기에는 시간이 적어도 6개월 필요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는 중국에 대해서 강한 어떠하게는 여력이 있을까? 아.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자기 상황이 좀 그렇고 네, 상반기까지겠군요. 네, 내년 그래서 상반기. 중국에 대해 확실하게 어떤 노선을 정하기에는 그리고 달러 그건 항상 존재하죠. 왜냐면 전 네. 세계는 달러로 돌아가잖아요. 결제 모든 상품 결제라든가 네. 그리고 국제 거래라든가 모든 게 다 달러로 프라이싱이 되고 달러로 하니까 중국은 항상 거기에 목매여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달러를 풀었다가 죄는 방법으로 여러 나라를 지금 항상 그거 부도나게 국가 부도 그렇죠. 사태에 그게 인플레이션 빠뜨리고. 수출했다, 네. 걷어들였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미국의 기축통화 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동안 노력해온 게 위안화 국제화 2009년부터 해왔는데 네. 가장 신경 쓴 게 보유 통화, 네. 레저브 통화의 뜻이 뭐냐면 그 SDR이죠. 네. IMF의 SDR 편입 비중 통화로 됐잖아요. 네, 10.92%. 네. 일본 엔화보다 더 많아요. 네. SDR 편입 통화로 들어가면 각 중앙은행에서 위안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한국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 그게 보유 통화임이거든요. 네. 그 노력을 해왔고 또 이런 생각이 항상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고 있냐면 각 나라하고 통화 수합을 맺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도 4천억 넘게 맺어놨잖아요. 네. 일본하고 굉장히 열 몇 개 넘는 나라들하고 통화 수합을 만나놔서 양국의 통화로 결제하게.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안화 결제 국제 시스템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그게 네. CIPS. CIPS. 네. 국제가 무역 중국이 지금 4조 달러 넘는 무역 결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그 CIPS 시스템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려고 해요. 네. 예, 그걸 지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계속. 네. 예, 예. 그리고 중국에서 국채를 파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네. 파는 게 네. 있던데 월 계속 이것도 팔아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2015년 이전까지는 중국 위안보유액이 70% 거의 뭐 80%가 달러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의 뭐 90% 이상이 달러 국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네요. 금융위기를 딱 개치다 보니까 네.
얘네들이 돈 풀면 이렇게 종이 조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네. 왜냐면 그다음 금리를 2% 준다 해놓고는 인플레이션 3% 만들면 실제는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에는 70% 지금 60% 초반대로 떨어졌어요. 네. 일단 줄였고요.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그 줄인 부분을 반 부분을 뭐 하냐면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아. 원래는 금 보유량이 굉장히 적어서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 조금 됐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4%뭐 이렇게 높여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고. 그 비밀리에 조용조용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을 살 때? 막 대놓고 사진 않잖아요. 근데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중국이 사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원자재를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 가서 인프라에다 투자하고 있어요. 이러면 항구를 사들인다든가 에너지 광산을 사들인다든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광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하고 거군요. 항상 하고 있죠. 2008년 이후로 가속화됐죠. 미국이 만날 중국을 저렇게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면 이게 어떻게 더 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이제 앞으로 이 어떤 통화를 놓고 국제결제 통화 또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거나 앞으로 또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노력하는 게 바로 디지털 화폐거든요. 다음 편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또 안유아 교수님께 심층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돈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왜 지금 시장에 돈도 없죠? 다 밑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주머니는 그 미얀마가 종인 거예요. 못 쓰게 하는 거지. 한국이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먼저 갔어야 돼요. Round one, fight.